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20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이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아마 참고인들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이러면서 이제 수사가 크게 진전을 보지 못하다가 참고인들이 응하지 않으니까 아마 그 공판전 증인신문이라는 거를 어저께 했던 모양입니다. 이 김만배 허위 인터뷰라는 거는 뭐 잘 아시지만 2021년이죠. 1년 9월 15일 신앙림 전 기자가 김만배 씨를 인터뷰한 건데, 이 내용은 뭐 이런 겁니다. 김만배 씨가 그 대검 중수부 중수이과장이었던 윤석열 검사가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서 대출 브로커인 조우영 씨를 봐줬다. 이게 대장동 사태의 시발점이 됐다는 식의 어떤 그림을 가지고 윤석열 커피라고 하는 거, 아마 여러분 들었을 텐데, 그 부분을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신앙림 씨한테. 조우영이 조사받으러 갔더니 윤석열 검사가 네가 조우영이야? 그러면서 커피를 타줬고, 그 후에 수사가 없어졌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다 거짓말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계속 묵혔다가, 그러니까 2021년 9월 15일에 했는데 그걸 묵혔다가 2022년 3월 9일이 대선이죠. 그 사흘 전인 3월 6일에 뉴스타파가 보도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인터뷰도 거짓으로 만들어서 기획한 거고, 뉴스타파가 보도 시점을 그 대선 직전으로 해서 파장을 크게 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하는 의심에서 비롯된 수사인데, 그게 이제 지금 참고인 조사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이제 거의 뭐 본격 수사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건데, 그 과정에서 또 김만배 씨의 인터뷰 내용을 문장 2개를 이렇게 합치면서, 그 문장 2개는 주어가 다릅니다. 주어가 다른데 그거를 주어를 하나로 뭉치면서 마치 윤석열 검사가 이 수사를 무마해 준 것처럼, 조작이죠, 조작. 그런 내용도 이제 그 전체 맥락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신앙림 씨가 김만배 씨로부터 자기가 쓴 책값 3권 명목으로 1억 6,5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전체가 이제 사실 책값 어쩌고 하는 거는 그냥 핑계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이 허위 인터뷰의 대가가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 수사가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어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이제 뉴스타파의 편집 기자인 윤모 씨, 촬영 기자인 신모 씨, 이 사람들에 대한 증인신문, 이게 이제 공판 전 증인신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참고인들인데 검찰이 소환을 하니까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참고인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이제 공판 전 증인신문이라는 절차, 이걸 거쳐서 이 사람들이 재판 형식으로 검찰이 신문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검찰이 그 문자 메시지 뭐 이런 것들을 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쭉 살펴보면 결국 이 사람들이 이 인터뷰를 왜 했고, 그 다음에 왜 그 시점에 보도를 했는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황 증거라고는 하지만 뭐 제가 보기엔 거의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런 겁니다. 어제 공개한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뉴스타파의 김용진 대표라는 사람이 이제 이 한상진 편집기자라는 사람으로부터 이 인터뷰 내용을 적어둔 신앙림 씨의 노트,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하니까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라는 사람이 윤석열 이름은 없냐? 이렇게 묻습니다. 윤석열 이름은 없냐? 그러니까 이 뉴스타파 대표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윤석열 이름을 이 인터뷰 내용에서 찾으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한상진 기자가 윤석열 이름은 안 들었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용진 대표가 아깝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상진 대표가 네, 아까워요. 그러니까 윤석열 이름을 넣은 인터뷰를 뭔가 하고자 했고, 그걸 찾고자 했던 의도가 이 두 사람 간의 대화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한상진 기자가 이제 이 인터뷰를 보도한 직후, 그러니까 그 한 지인에게서 또 문자 메시지를 받습니다.
예쁜 짓 했다 이렇게 하니까 한상진 기자가 윤석열 잡아야죠. 한 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중간에 아까 제가 두 문장, 주어가 다른 두 문장을 붙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당시 중수부 검사가 조우영 씨한테 커피를 타준 것처럼, 그러면서 수사를 무마한 것처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그 김만배 인터뷰에는 그런 것들이 없는데 이 편집 기자가 그 두 문장을 합치고 주어를, 다른 주어를 이렇게 짜깁기 하면서 이제 뭔가 된 겁니다. 조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본 사람은 한 건 했네 이렇게 된 거고, 한상진 기자가 거기에 대해서 한 건 했다고 이렇게 공치사를 하는 그 메시지가 또 오간 거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공개한 게 있습니다. 2022년 3월 6일에 보도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3월 7일에 신앙림 씨가 뉴스타파 최승호 PD라는 사람한테 이번 건은 일부러 오래 갖고 있는 게 아니다. 관심도와 마케팅에서 가장 폭발적이고 파괴적인 타이밍이 언제인지 고려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설명을 쭉 풀어보면 어떤 얘기냐면 그 전해 9월에 인터뷰한 내용을 왜 쭉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의문을 이제 PD 같은 사람들은 그걸 정확하게 모르니까 기자를 오래 했던 신앙님이라는 사람이 PD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던 게 아니고 그동안 타이밍을 보고 있었던 거야 하는 걸 설명해 준 메시지입니다. 자, 검찰은 이걸 어디서 얻었을까요? 그 찾아봤더니 이런 겁니다. 작년 12월 6일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의 주거지 뭐 이런 데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거기서 확보한 걸로 보입니다. 거기서 이제 김용진 대표나 뭐 한상진 기사나 이런 사람들이 대화한 내용, 메시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남아있는 걸 압수수색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작년 12월 6일이니까 지금 벌써 4월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 총선 전에 하면 또 뭐 총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 어쩌고 얘기하니까 그 중간에 이제 압수물 분석을 열심히 해서 지금 총선 후에 본격적으로 공판전 증인신문을 한 거죠. 자, 그럼 이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면, 자, 우선 김만배 씨가 이 전체적인 인터뷰를 기획한 걸로 보인다. 왜? 윤석열 커피 부분은 원래 객관적 팩트로 보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만든 거죠. 윤석열이 조우영한테 커피 타줘가면서 수사가 없어졌다.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런데 실제 윤석열 당시 중수부 검사는 조우영이라는 브로커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우영 씨도 자기가 가서 자기한테 커피를 타준 사람은 윤석열이 아니라 다른 검사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거를 김만배 씨는 다 알지만 만든 거다. 결국 김만배 씨가 기획한 허위 인터뷰다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대목이고, 그 다음에 신앙림 씨가 그 최승호 PD라는 사람한테 뭐 이렇게 공연히 길게 그냥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타이밍, 파괴적 타이밍을 설명한 걸 보면 결국 보도 시점을 신앙림 씨가 뉴스타파 측하고 협의를 했다. 이때 신앙림 씨는 뉴스타파의 뭐 전문위원인가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율해서 대선 직전에 윤석열 후보 측이 반박을 못하는 시점, 그걸 택해서 보도를 한 거다. 사흘 전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뉴스타파 대표가 계속 이 한상진 기자한테 뭐 아깝네, 뭐 윤석열 후보는 없나? 뭐 이런 거 질문하고 한 내용들을 보면 결국 이 뉴스타파 대표가 명확하게 윤석열 후보에 대한 흠집을 내기 위한 인터뷰 보도, 그리고 그걸 찾고 다녔다 하는 거를 또 명확히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편집 기자라는 사람도 거기에 동조를 했다. 그건 왜? 편집을 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한 주어가 다른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치면서 마치 윤석열 검사가 주도적으로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대한 수사를 무마한 것처럼 만든 거. 이거는 조작이거든요. 이 조작을 그 기자가 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참고인에 대해서 공판전 증인신문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수사가 뭐 그렇게 막바지에 들어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압수물 분석은 끝났고 이제 어제로 참고인 조사도 끝났고 그렇게 되면 이제 김만배 신앙님에 대한 뭐 어차피 이 사람들은 부인할 거니까 그 마지막 이제 이 사람들의 뭐 부인 조서가 되겠죠. 부인하는 거 중심으로 조서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기소도 뭐 머지않은 장래에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이게 이제 김만배 허위 인터뷰. 물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그 배후죠, 배후. 누가 이게 김만배 씨의 자가발전형 허위 인터뷰냐 아니면 이재명 당시 후보 측과 연결된 것이냐. 뭐 저는 연결됐다는 강한 의심을 갖게 되는데 그거는 뭐 김만배 씨나 뭐 이재명 대표 그거 뭐 인정할 리 없고 김만배 씨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실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그 김만배 씨의 태도로 봐서 그럴 것 같지는 않다. 그런 걸 보면 역시 김만배 씨가 이 배임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재판이 지금 마무리 국면으로 가고 있거든요. 아마 그게 1심 선고나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끝나고 본인이 배임죄 같은 부분이 유죄가 나오면 김만배 씨가 조금 생각을 달리할 가능성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아직까지는 김만배 씨가 털어놓을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김만배 씨는 본인이 만약에 끝까지 함구할 경우에 그 428억 그게 자기 돈이 된다고 믿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김만배가 깨달아야 그 다음에 김만배 씨 실토가 있을 가능성, 그것도 가능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리를 지킬 수도 있죠. 그거는 뭐 역시 재판 결과나 김만배 씨 심경 변화 아마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시일이 흐르면 흐를수록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 벌써 2년 지났는데 이제 어영부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중반 넘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김만배 씨 같은 경우 훨씬 더 뭐 이제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되는 날이 머지않았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수사를 좀 조기에 맞춰야 하지 않겠는가 뭐 하는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서울중앙지검이 좀 속도를 내서 수사를 마무리하고 빨리 재판으로 넘어가야 이게 뭐 가부간에 뭐 결정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고맙습니다.